백평론가님, 지금 16일 날 재보선 이제 본 네. 투표가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전 투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11일, 12일.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텃밭 싸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금정구청. 민주당에서는 영광, 호남, 곡성. 특히 영광, 곡성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고, 영광, 여기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정, 강화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네, 같고요. 이 부산 금정구청장, 여기도 또 국민의힘의 텃밭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텃밭 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재명, 네. 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가름하는 어떤 바로미터랄까 지렛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 텃밭입니다. 여기가 예. 왜냐하면 대선 때도 63% 이상의 지지를 얻었던 곳이거든요. 지난 지선 네, 때도 네, 네. 지방선거 때도 62%를 얻었어요. 62, 3%의 지지를 얻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참패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처음으로 대표된 이후에 치르는 지방선거이지만 선거거든요. 본인의 선거죠. 책임하에. 예. 만약에 여기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5번을 지금 금정에 갔습니다. 뭐 4시간 동안 선거 유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딜레마가 어떤 거냐면 아무리 보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단일화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돼서 단일화한 이후에 이 아무리 그 텃밭 보수 텃밭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4번을 가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조국 혁신당 대표가 또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지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진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상당한 차이로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 진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나 이 방탄 리스크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친이 세력은 변론으로 치더라도 이 반명 소위 세력이 상당히 준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15일, 25일 날 선거를 통해서 이 반명이 상당히 또 준동을 하는 이런 형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선거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5% 이내까지 좁혀졌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 자체 조사, 양당의 조사 결과를 보면 5% 이내로 좁혀졌다라고 해서 지금 판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측 불허다. 초박빙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고 사실 합니다. 금정구청장 선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겨도 그냥 본전입니다. 그럼요. 뭐 여당 원래 내에서 텃밭인데. 텃밭에서 이기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 하지만 지었을 경우 그럴 때는 상당한 파장이 정치적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기면은 적지에 가서 이겼다.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획득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지금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 심판을 해달라고 윤석열 정권에 1차에서 대한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2차 심판을 통해서 예. 결과를 보여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윤희련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 조국혁신당의 류재성 후보고 단일화했지 않습니까? 조금 윤희련 후보가 앞서는 것 같지만 얼마 전 또 여론조사 보면 김경지 후보가 또 1위를 한 그런 여론조사까지 나와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는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내부 무슨 보고서까지 있다 이렇게 언론 부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부산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네. 17석을 17개. 이겼 그때도 민주당이 한 7, 8석을 얻는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겨우 한 석. 겨우 한 석 얻었지 네. 않습니까? 어쨌든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 상태다. 초박빙 상태다. 이것만은 틀림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설사 지더라도 근소한 차로 지면은 괜찮다. 부산의 지지세를 꺾이다. 확인했다. 예. 이렇게 성과를 내세울 수 본인이 있죠.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어떤 교두보를 확보했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영광 아닙니까? 영광. 그런데 영광은 영광 곡성을 보니까 지난 사전투표에서 영광은 43.06%, 곡성은 41.44%로
뭐 그냥 사전 투표가 거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거 그만큼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영광의 경우는 삼파전. 아주 뭐 3파전이 치열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른다. 정말 여기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진보당 후보 이석하 후보네요. 후보는 이장 출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뭐 청소라든가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 지역민들하고 밀착한 행보를 오래전부터 한 분입니다. 진보당에서 네네. 총동원됐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김재현 대표도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보당이 호남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물론 그 전북 전주에서 이제 의원이 강성희 탄생한 거, 네. 전 의원이 네. 그때도 똑같지 네, 않습니까? 진보당에서 전부 내려갖고 총동원 내갖고 마을 쓰레기 줍기, 뭐 그러니까요. 청소하기, 노인들 부축하기 막 이런 지역 밀착형 선거전을 벌였지 특히 않습니까? 선거운동 중에 하나가 특히 지역에서 가장 호응을 얻는 게 그 노인들이 반일하고 있을 때 네. 거기서 허리굽게 폴더 인사를 하면서 정말로 그 마주 앉아가지고 이게 가족, 또 자식들에게 일 도와주는 영향을 거. 엄청 준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대중 목욕탕입니다. 아, 아침 새벽 4시 이후에 가서 같이 옷을 벗고 대화를 하면서 등을 밀어주는 어떤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이게 또 그 굉장한 또 호응을 얻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국 혁신당 후보 사실은 조국 대표가 엄청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현 후보죠. 장현 후보. 민주당은 장세일 후보고. 그러면 장세일 후보는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서 참 쌍수를 들어서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영광 그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재밌는 것은 진보당이 이 전남에서 교두보를 마련하느냐.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최초로 치르는 이 지방 그 보궐선거에서 또 교두보를 마련하느냐. 호남의 그 안주인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 쪽에서도 초미의 어떤 관심 대상인데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전통적 지지세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좀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세는 예측 불허다. 그래서 이 16일 날 투표 후에 밤 6시 이후에 이제 사전 투표 이런 게 만약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백 교수님도 선거를 많이 봤을 텐데 영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뭐 예측 불허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왜 그러냐면 영광에도 제가 아는 이제 뭐 정보망이라든가 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그 거예요. 전화를 제가 사실은 몇 번을 해봤어요. 좀 호기심이 가서. 그랬더니 각각이 틀려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민주당이다. 그래도 예, 그런데 40대, 50대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그다음에 20대, 30대는 진보당을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다 30%대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거의 그렇습니다. 격차가 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이 오차 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 군민들도 제가 아는 라인에 전화를 해본 결과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 있거든요. 제가 또 특히 96년대 3내대 31사 정보파티에 있다가 예. 그 하반기 6개월간 영광 장성 한평 가나라는 제가 그 간할간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압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라는 얘기가 공통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석하 이장 출신 후보가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론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세이고 또 조국 혁신당에 대한 또 그 영광 군민들의 지지가 또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디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느냐면 이재명 대표라든가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왔을 때는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부분보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사진을 찍는 율이 더 많다. 김재현 진보당 대표나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이번 선거는 이런 얘기가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6일 날 결판이 나는데 정말 양쪽 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정부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정권 심판론이 먹히기에는 왜 그러냐면
60대 이상 거주자가 굉장히 분포를 많이 이루고 있다고 예. 합니다. 특히 보수 우파 지역에 이 사람들이 많아서 결코 뭐 참패하는 일은 없다라는 게 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선거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선거에 조전혁.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투표율도 낮고 사전 투표율도 지금 낮고 사전 투표율도 8.28%입니다. 물론 정당이 그 개입을 하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선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후보는 보수 후보고 정근식 후보는 진보 후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것이다. 단일 후보로 지금 또 사실상 양 정당을 지지하는 또 양 정당의 그런 대표들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선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리더 선거인데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보수도 이번에 모처럼 단일화가 됐어요. 그래서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마지막 한 분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분은 끝까지 뛰겠다. 안호상 안호상 전 무슨 네. 고등학교 교장. 네, 지금 뭐 그대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는 최보선 후보죠. 이분이 사퇴를 해갖고 네, 그랬습니다. 정근식 후보로 지금 단일화가 됐어요. 단일화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여권에 대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결국 이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도 반영이 안 될 수가 반영이 될 없잖아요.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이 보수 후보고 이 사람이 진보 후보라는 거 다 아는 다 건데 알죠. 누구라도. 더군다나 이 보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갈 사람이 많죠. 아유 이 꼴 저 꼴 다 보고 싶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종편의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이 토크하는 지금 그 방송 지지세를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건 네. 뭘 의미하냐면 이 보수 우파들이 현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염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정근식 후보 사실은 진보 단일 후보이고 지금 이제 조전혁 후보 사실은 보수 후보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연 보수 우파의 유권자들이 이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어떤 정책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선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이 8%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선 투표율도 20%를 넘지 못할 예. 것이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선거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는 네, 것처럼 교육은, 교육은 이 서울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을 뽑는데 서울 시민들이 좀 네.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네. 같습니다.